지금 드시는 단백질,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 모르고 계속 같은 식단을 유지하신다면 3개월 후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계란만 열심히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저는 25년간 시니어 영양과 근감소를 연구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였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진짜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은 따로 있어요.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하며 소화가 쉬워서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3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쯤 실제로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께 진작 챙겨드렸어야 하는데 못해드려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단백질을 챙겨도 몸은 계속 힘을 잃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까지 전달되는 양은 20대의 30% 수준밖에 안 돼요. 고기를 먹었는데도 몸이 계속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시니어에게는 양보다 중요한 게 흡수율이에요. 안녕하세요. 25년간 시니어 식습관과 근감소를 연구해온 식생활과학 박사 이한결입니다. 오늘은 먹었는데도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와 밥상에서 근육을 되살리는 3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근육량이 계속 줄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면 혈액 속 단백질 수치는 정상인데 근육은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백질이 입으로는 들어갔지만 근육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간에서 소화가 안 되거나 흡수가 안 되면서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시는 분,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은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댓글로 지금 어떤 단백질을 주로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얼마 전 만난 72세 이정숙님은 새끼 잘 챙겨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셨는데도 계단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침에는 계란 2개, 점심에는 두부찌개,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생선구이를 꼬박꼬박 드셨어요. 게다가 아들이 사다 준 고가의 단백질 보충제까지 매일 챙겨 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흡수였습니다. 정숙님의 위산 분비량을 측정해보니 정상 수치의 40%밖에 안 됐어요.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드신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즉,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숙님께 제가 추천드린 건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밥상 위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건새우, 황태, 검은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흔한 식재료가 보충제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단 2개월 만에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움직이게 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진 느낌이 확실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3가지 식품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이 월등히 높아요. 나이 드신 분들의 약해진 소화 기능으로도 충분히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3가지 식품이 근육 회복의 핵심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밥상에서 근육을 되살리는 3가지 식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새우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작지만 근육의 핵심이라고 불릴 만한 식품이에요. 건새우 한 줌에는 계란 3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놀랍죠? 거기에 칼슘과 아연이 풍부해서 근육 생성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이 효소가 활성화돼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환되거든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건새우의 단백질 함량은 생새우의 3배, 칼슘은 10배 이상 높다고 해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농축되는 거예요. 게다가 키틴질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제가 만난 69세 이성수님은 건새우 반찬을 꾸준히 드신 지 2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늘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국물 내는 용도로만 쓰시다가 제 권유로 반찬으로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성수님이 하신 방법은 간단해요. 건새우를 살짝 볶아 시금치와 함께 드신 거예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높여주거든요. 이렇게 조합하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최대한 흡수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짠 간장볶음 형태는 피하셔야 해요. 염분이 많으면 오히려 칼슘 배출이 늘어나거든요. 하루 한 줌 정도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건새우를 국물용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바라보셔야 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죠. 계란 한 판 값이면 한 달치 건새우를 살 수 있어요. 건새우는 보관도 간편해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3개월 이상 신선하게 유지돼요. 아침에 국에 넣어도 좋고, 점심에 나물 무칠 때 넣어도 좋고, 저녁에 볶음 반찬으로 만들어도 좋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식품인 황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황태는 소화가 쉬운 단백질 흡수제라고 할 수 있어요.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일반 생선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식품 영양학 자료에 따르면 황태 100g에 약 80g의 고순도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수분과 지방이 거의 없고 순수 단백질만 남은 거예요.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깝죠. 저는 황태를 시니어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려요. 저희 어머니도 자주 챙겨 드셨던 황태입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정말 편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황태는 달라요. 제가 만난 73세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황태국을 섭취한 뒤 3주 만에 피로감이 줄고 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영수님은 평소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잘 안 드셨거든요. 그런데 황태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황태를 드실 때는 물을 넣은 황태국으로 드시면 가장 좋아요.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단백질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아요. 다만 황태채를 과도하게 볶으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 국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 구조가 망가져서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혹시 황태를 해장용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술 드신 다음 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식품이에요. 황태는 국으로 끓여도 좋고, 찜으로 만들어도 좋고, 죽으로 쓰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태 미역국을 추천드려요. 미역의 미네랄과 황태의 단백질이 만나면 근육 회복에 최고의 조합이 되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식품인 검은콩 이야기를 해볼게요. 검은콩은 혈류를 뚫는 스마트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검은콩의 검은 색소 안토시아닌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도달하게 도와주거든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까지 못 가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혈류 개선이 정말 중요한데 검은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줘요. 한국식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검은콩의 단백질 함량은 40%,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40% 이상으로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고 해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에요. 게다가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뼈 건강에도 좋고 근육 생성에도 도움을 줘요. 칼슘 흡수를 높여주거든요. 제가 만난 78세 김영수님은 한 달간 검은 콩밥을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피로가 크게 줄었어요.
원래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검은 콩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대요.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쌀과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섞고 들기름 한 숟갈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단백질 흡수를 돕거든요. 다만 콩조림처럼 짜게 조리하면 단백질 흡수가 떨어져요. 염분이 많으면 단백질이 변성되거든요. 그냥 밥에 섞어서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은 검은 콩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명절 때만? 이제부터는 매일 드셔보세요. 밥에 넣어도 좋고, 두유로 만들어도 좋고, 삶아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검은 콩은 보관하기도 편해요. 건조된 상태로 사면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불려서 쓰시면 돼요. 하룻밤 물에 불렸다가 아침에 밥 지을 때 넣으시면 돼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검은 콩을 볶아서 차로 끓여 드셔도 좋아요. 구수한 맛이 나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저녁 시간에 따뜻하게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식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활용한 2주 실천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따라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첫 주는 소화 적응기예요.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면 몸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황태국, 점심은 검은 콩밥, 저녁은 건새우 무침으로 구성하세요. 아침 황태국은 이렇게 만드세요. 황태 한 마리를 물에 불렸다가 무와 함께 끓이세요. 된장 한 숟갈 넣고 20분 정도 끓이면 돼요.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이 국물에 다 녹아 있거든요. 점심 검은 콩밥은 정말 간단해요. 쌀 3컵에 검은 콩 1컵을 섞어서 평소처럼 지으시면 돼요. 여기에 들기름 한 숟갈을 밥 위에 살짝 뿌려주세요. 고소한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높아져요. 저녁 건새우 무침은 이렇게 하세요. 건새우 한 줌을 살짝 볶아서 시금치나 깻잎과 함께 무쳐주세요. 참기름 조금, 소금 약간만 넣으시면 돼요. 간은 아주 약하게 하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식후 30분 이내 커피는 피하세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커피 드시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드세요. 첫 주 3일 정도 지나면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소화가 잘 되니까 배도 안 더부룩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몸이 좋은 단백질에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메뉴를 조금 확장해 볼게요. 황태죽, 검은 콩두유, 건새우전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꾸면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어요. 황태죽은 이렇게 만드세요. 불린 쌀반 컵에 황태살을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서 끓이세요. 30분 정도 약한 불에서 끓이면 부드러운 죽이 완성돼요. 소금 간만 살짝 하시고요. 검은 콩두유는 전날 밤에 검은 콩을 불려놓으셨다가 아침에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면 돼요. 체에 걸러서 한번 끓이시면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두유가 완성돼요. 시판 두유보다 훨씬 좋아요. 건새우전은 간단해요. 건새우를 다져서 부침가루와 섞고 계란 하나 넣어서 부치면 돼요. 담백하고 고소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여기에 들기름을 한 숟갈 추가하시면 흡수율이 20% 높아져요. 오메가3 지방산이 단백질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들기름이 부담스러우시면 참기름도 괜찮아요. 이 식단,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5일 차쯤 되면 속이 편해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묵직하지 않고 가뿐해요. 소화가 잘 되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10일 차쯤 되면 걸음에 탄력이 붙어요.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덜 무거워요. 장 보러 가서도 피곤함을 덜 느끼세요. 이게 바로 근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14일 차, 그러니까 2주가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입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져요.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변화는 꾸준함의 결과예요. 하루 이틀만 실천하면 효과를 느끼기 어려워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하셔야 몸이 변하기 시작해요. 한 달 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방법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근육량이 평균 10% 이상 늘었어요. 체력 검사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났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2주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더래요. 2달 지나니까 등산도 할 수 있게 됐대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 빼먹으면 이틀이 되고 이틀 빼먹으면 일주일이 돼요. 그러면 효과가 뚝 떨어져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드셔도 좋아요. 건새우 볶음, 황태찜, 검은 콩밥은 온 가족이 먹어도 맛있는 메뉴예요. 나이든 부모님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좋은 영양식이에요. 10년 전 내 몸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 2주 도전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3개월 후 근육은 더 빠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 10년 젊어진 몸을 만날 수 있어요. 장 볼 때 꼭 기억하세요.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만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돼요. 비싸지도 않아요. 세 가지 합쳐도 2만 원이면 충분해요. 2주치 분량을 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보관도 편해요. 다 말린 식품이니까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가요. 건새우랑 황태는 한 달 이상, 검은 콩은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정말 명확해요. 단백질을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은 흡수율과 균형 영양소에 달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기나 계란만 열심히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되는 양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잘못된 상식으로 보충제만 찾으면 시간과 돈은 낭비되고 근육은 계속 줄어들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보충제에 쓰시는데 효과는 거의 못 보셨어요. 하지만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신다면 약국보다 밥상에서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합쳐도 한 달에 3만 원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건새우는 작지만 단백질과 칼슘이 농축되어 있어요. 황태는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시니어에게 최적이에요. 검은 콩은 혈류를 개선해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도달하게 해줘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단순히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니라 시니어의 약해진 소화 기능에 맞춰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같은 식단을 유지하시면 3개월 후 근육은 더 빠져요. 다리 힘이 약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요. 심하면 낙상 위험도 커지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 만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석 달 만에 10년 전 체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이 다 경험한 변화예요. 72세 이정숙님처럼요. 보충제 대신 이 세 가지 식품으로 바꾸셨더니 2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69세 이성수님은 근육량이 15% 늘었고요. 78세 기영희님은 혈압까지 안정됐어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가능해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비싼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밥상 위 세 가지 식품만 바꾸면 충분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내일 아침 황태국으로 하루를 여는 겁니다. 황태 한 마리, 무 조금, 된장 한 숟갈이면 돼요. 2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 한 그릇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작은 변화가 근육을 지키는 가장 큰 시작이 됩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 한 공기 드세요. 쌀에 검은 콩만 섞으면 돼요. 3대1 비율로요. 저녁에는 건새우 무침 한 접시면 충분해요. 이 세 가지만 2주 동안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소화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 마지막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량 자가진단법과 운동 없이 근력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내 근육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 일상에서 근육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을 소개할게요. 특히 계단 오를 때 주의할 점, 앉았다 일어날 때 근육을 보호하는 방법,
걸을 때 근육을 더 쓰는 자세 같은 실용적인 팁들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어떤 식품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밥상 위 3가지 식품에서 시작됩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